올해 대입에도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탐런이죠. 많은 학생들이 과탐 대신에 사탐을 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 사탐런 인터뷰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사회탐구 공부가 더 쉬울 것 같다. 공부량이 더 적을 것 같다. 그러면 국어나 수학에 더 많이 시간 투자할 수 있겠지?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잘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정시가 아니라 수시만 바라보는 학생이라도 사탐으로 최저 맞추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3월 모의고사 결과에서도 사탐런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고3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 늘었어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응시한 학생도 12,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4.1% 증가한 수치인데요. 그러면 각 과목을 선택한 학생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해야 되겠죠. 국어나 수학은 그랬습니다.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은 4.4%가 늘고 언매를 선택한 학생은 3.5%, 수학 중에서 확통을 선택한 학생은 4%,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은 5% 이렇게 늘었어요. 물론 기하는 작년 대비 9.8% 감소했죠. 그런데 원래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 수가 많지 않아서 실제 줄어든 숫자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이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게 아니라 지난 몇 년간의 수능 추세 때문에 기하를 하느니 차라리 미적을 하자 이런 분위기가 수험생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적을 해야지 확실히 표점에서 유리함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국어랑 수학은 전체 학생의 증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비율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탐구는 달랐어요. 사회탐구는 늘었고 과탐은 학생 수가 감소했습니다. 사회탐구 중에서 사회문화는요 무려 12.6%나 늘었어요. 전체 학생 수는 4%밖에 늘지 않았는데 사문은 12%가 증가했죠. 윤리와 사상, 세계지리, 생활과 윤리, 그리고 정치와 법 이런 과목들은 선택자 비율이 매우 크게 늘었습니다. 비율로 봤을 때는 이렇고요. 증가한 학생 수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늘어난 두 개 과목이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예요. 이 과목들은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증가한 숫자에 갭이 크죠. 이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접근하기 좀 쉬워하는 편입니다. 개념 암기가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다른 사탐 과목들에 비해서는 훨씬 적죠. 문제 유형 같은 것들도 학생들이 그렇게 까다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윤리와 사상도 늘었는데 윤리와 사상이 늘어난 건 생활과 윤리와 사상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꽤 있기 때문인 걸로 보이고요.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과탐, 지구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같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의아한 건 정치와 법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 정법은 양이 많아서 학생들이 조금 까다로워하는 과목이잖아요. 그래도 좀 높은 표점을 노린다거나 아니면 사문이랑 같이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사회탐구는 응시자 비율이 크게 늘어난 과목이 많았는데요. 과탐은 달랐습니다. 화학은 작년 3월보다 선택자가 12.7%나 줄었고요. 생명과학도 작은 차이지만 줄었습니다. 지구과학은 비율 자체는 조금 늘긴 했지만 전체 학생 수 증가폭에 비해서는 작은 비율이었어요. 그리고 과탐에서 조금 신기한 건 물리를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꽤 높아졌다는 건데요. 왜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리를 안 좋아했어서 그런가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아마 실제 수능 때 물리에 들어올 N수생들은 정말 고인물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른 과목들도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물리를 선택하실 분들은 정말 3월 성적에 만족하거나 이러지 말고 더 좋은 성적을 받아야 등급이 유지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3월 학평을 보면은 사회탐구는 많이 늘고 과학탐구는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사회탐구를 선택한 게 실제로 수능에서 유리할 거냐를 판단해 봐야 될 텐데요. 3월 결과 자체로 그걸 짐작하기는 어려워요. 3월과 실제 수능은 정말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 생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학생들이 까다롭게 느낀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댓글 읽기 영상을 봐도 그렇고요. 등급 컷을 봐도 원점수 39점이 1등급 컷입니다. 그리고 34점이 2등급 컷이었고요.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에도 39가 1컷, 33이 2컷일 정도로 어렵게 느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 생윤을 치른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30점 조금만 넘어도 2등급은 받을 수 있겠네. 40점만 받아도 1등급이네. 조금만 더 공부하면 그 점수 받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작년 3월 같은 경우에도 생윤 컷이 1컷이 39점으로 낮았는데 실제 수능에 1컷은 50점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3월 모의고사와 수능의 난이도 차이가 정말 크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성적 향상이 가장 쉬운 과목이 탐구 과목이기 때문이에요. 국어 수학에 비해서 시간을 투자한 만큼 점수가 오르기 쉽죠. 실제로도 N수생 성적을 분석해보면 탐구가 가장 많이 오릅니다. 작년과 재작년 수능 성적을 모두 입력한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N수생 중에서 약 50%가 등급이 올랐고요. 수학은 46%였는데 사회탐구는 58%, 과학탐구는 무려 61%가 등급이 올랐어요. 사탐런에서 3월 모의고사 보니까 생각보다 등급이 잘 나왔네, 괜찮네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사탐런을 고민하는 친구들,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3월 모의고사를 한번 쭉 살펴보고 이 정도면 나도 3등급은 받겠는데 2등급은 받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직 3월 결과만으로 사탐을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 과탐에 1, 2등급 나오는 학생들이다. 그러면 굳이 사탐을 안 해도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3등급 정도면 조금 고민해볼까? 4등급 이하면 사탐러를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제 생각에는 과탐2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또 대학 중에서 5% 이상 가산점을 주는 곳을 노린다면 사탐런 조금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밑에 가산점이다 이러면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일반론적으로는 드릴 수 있지만 실제 수능은 예측 불가예요.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게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과목을 그냥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혹시 과탐을 하다가 사탐을 한다 이런 선택을 당연히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쉽게 생각하면은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탐에 비해서 시간 투자를 조금 덜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개념 암기나 문제풀이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된다. 공부하다 보니까 성적이 좀 잘 나왔어. 그럼 탐구 잠깐 한두 달 쉬고 국어 수학에 전념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탐론에 관한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